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카카오랑 이제 서로 이제 지분도 좀 섞고 협업을 하게 된 이유가 비단 뭐 외식 시장에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 투자를 30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30개 기업 투자를 했는데 벌써 7개가 망했거든요. 근데 망한 기업을 보면은 다 앱 만들었는데 앱을 아는 사람들이 안 써서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홍보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를. 이 기업 한 1억 정도 자본을 유치했는데 1억 가지고 뭐 앱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TV 광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한 데 중에 지금 제일 잘 된 데가 페이스북에 혹시 오늘 뭐 먹지 아시나요? 페이스북에 아시죠? 페이스북에 오늘 뭐 먹지를 만든 회사 이름이 그리딧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리딧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2013년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딧이 3주 전에 저희가 총 투자 금액은 저희가 한 9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지분이 5회에 걸쳐 투자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실리콘밸리의 빅베이스는 이런 회사들한테 50억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때 회사 가치를 인정받는 게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건 제일 성공 사례죠. 제일 성공 사례인데, 그러면 우리가 앱을 정말 잘 만든 회사들은 이렇게 실패한 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막 그 친구들이 보낸 먹는 사진 막 열심히 올리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은 쓸데없는 홍보비를 안 쓰고 페이스북을 활용을 한 겁니다. 페이스북 전 세계 16억이 쓰는 페이스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 도달률을 1억을 만드는 영상들을 사실 수백 개를 만들어내고, 이런 컨텐츠 파급력, 푸드 미디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자기들이 정의하면서 페이스북이 힘을 빌어서 스스로 300억까지 기업을 키운 거거든요.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근데 그 힌트를 얻고 보니까 중국에는 웨이신 상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홍보비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더 고객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더 기능에 집중하고, 좀 더 기술적인 혁신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편해지고, 그리고 실제 쓸데없는 홍보비가 이런 기술 투자라든지 제품 투자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랑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랑 같이 제안을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가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이니 서비스니 경쟁력을 다 잃는다. 중국인들 다 들어오면 어떻게 버티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화의 오픈 API를 우리랑 같이 만들자 해서, 저희가 사실 카카오에 옐로우 아이디와 플러스 친구와 상담독, 알림독을 다 합쳐서 커머스 기능이 들어가는 오픈 API를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같이 만들고 있는데 온갖 그 예측성 기사들, 배달을 하는 그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공중화입니다. 공중화. 한국의 공중화를 설계를 하고 있고, 이 공중화를 오픈시켜서 어느 누구든지 여기 들어와서 자신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얘기 다 아시니까 이렇게 지금 카카오 카카오 배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깨자. 무슨 카카오냐. 지금 웨이신상이라는 것처럼 카카오상 개념처럼 다 오픈해가지고 쉐어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카카오의 그나마 가장 유사한 공중화호 서비스가 이 옐로우 아이디 아시죠? 옐로우 아이디나 풀친인데, 이 굉장히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요. 기능이 그냥 고객들 물어보면은 그냥 키보드로 쳐서 다 그거밖에 없는 기능인데, 이 부분을 풀친부터 시작해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오픈 API로 누구나 기능을 스타트업 기업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오픈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웨이신, 위챗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위챗을 통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1,300만 명. 이 1,3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회사 가치 100억을 넘긴, 그러니까 회사 가치 100억 넘기면은 부자 된 거잖아요. 회사 가치 100억을 넘긴 사람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0만 명을 바라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을 이미 넘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생하는 구조인 거죠. 상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 카카오에서 지금 이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해서 그냥 쓰는 기업이 75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1,300만 대 750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오픈을 해가지고 거품 없는 이런 오토 플랫폼을 만들자, 그런 형태로. 네,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 제가 이제 일단은 오토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얘기는 제가 2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사업 모델 발굴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은 시장 진입을, 저희 제목이 울돌목을 찾아라잖아요. 울돌목이 도대체 뭔지, S2B가 뭔지를 좀 알아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다 보셨죠? 이 드라마.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통 내 사업 모델을 발견할 때, 도대체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해?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발굴해? 사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막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거 어떻게 찾지?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그래가 이래저래 고생을 되게 많이 하지만, 장그래가 이제 이것저것 한 고생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10만 원 프로젝트입니다. 너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돈 벌어와. 그 기억나시죠?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돈을 벌어와봐. 장그래가 10만 원 받아서 어디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냥 시장 가죠. 시장을 가서 그 속옷과 양말을 10만 원치 삽니다. 왜 샀을까요? 갑자기 속옷과 양말을? 그냥 싸니까 사죠. 싸니까 일단 사죠. 그래서 샀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재고를 10만 원씩 매입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고 동료 선배 회사에 갔는데 하나도 안 사주죠. 하나도 안 사줍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무릎에 얹어놓고 막 팔기를 하죠. 근데 하나도 못 팔죠. 그 지하철에 나와서 또 막 소리 지르면서 파는데도 하나도 못 팝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인 기원에 가서 팔아보잖아요. 근데 기원에서도 아무도 안 사줍니다. 이게 원래 현실이면은 10만 원짜리 재고를 떠안고 망하는 거죠. 실제 보면은 재고를 떠안고 망하는 흑자부도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뭐 폐업하는 경우 보면요, 재고 자산이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가 장그래 10만 원짜리 재고 떠안고 망했으면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연히 어딜 지나가죠? 네, 찜질방 앞 우연히 지나갑니다. 찜질방 앞. 그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찜질방에서 멀쩡하게 양복에 넥타이 메우고 걸어 나온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 갑작스런 야근이 생겨가지고 집에 갔다 올 만한 시간적 여유는 안 되고 들어서 한 2시간 자고 씻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껏 씻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입고 신었던 속옷과 양말을 다시 입고 신어야 되는 찝찝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찝찝한 문제. 그래서 아우 찝찝해하고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야밤에 갑자기 속옷과 양말을 되게 싸게 팔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찝찝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누군가의 문제를 정의하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장그래 거꾸로 해서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10만 원이 있으면은 내가 10만 원 가지고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밖에 해결을 못 하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 근처에 찜질방이 있는데 야밤에 한 70명 걸어나오고, 이 걸어나온 사람들이 일단 찝찝하니까 내가 낮에 속옷과 양말을 매입했다가 그 시점에 팔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생긴 부가가치를 쉐어하는 게 사업이죠. 그만큼 내가 이문을 취하면 되니까. 모든 사업이 다 비슷합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품일 수도 있고, 용역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유통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긴 부가가치를 보통 쉐어하는 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커피 프랜차이즈에 오신 분 계신가요? 돌아오네. 그러신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지금도 이거 많이 쓰잖아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보편적인 솔루션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 커피 쿠폰을 한 7, 8칸 정도 채웠는데 집에다 놔두면은 어머니가 버리시잖아요. 그 되게 아깝잖아요. 보통 이거 대부분이 많이 채운 상태에서 잃어버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뭐 큰 돈도 아닌데 괜히 4,000원 어디서 잃어버린 거 되게 아깝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제 대학생 학내 벤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타트업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은 이런 거죠. 그 스마트폰 보면은 스마트폰 그 LED 패널에 가마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압력을 인지해서 포인트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도장을 찍게 되면은 한 몇만 개 정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찍으니까 이 매장은 북가자동에 있는 이디야 커피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식별할 수 있게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앱을 실행시키면 전자도장을 쿡 찍어주면은 여기 하나씩 쌓이게. 얘네들은 이제 그런 매장 너희 수익 모델이 뭐야? 이거를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한 달에 1, 2만 원씩 받을 거예요. 왜냐면 종이값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혹시 커피 전문점 가서 이거 앱 실행시켜서 이걸로 도장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어디서 받으셨죠? 이제요. 근데 네. 사실은 그 몇 개 제외하고는요. 몇 개 제외하고는 이제는 아마 직영점 몇 개일 겁니다. 그리고 달콤커피 있고요. 달콤커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망했습니다. 진짜 다 망했습니다. 달콤커피가 다날이 만든 브랜드잖아요. 다날이 그 실수로 인수했고 그 회사 하나 인수했습니다. 왜냐면 조합원 인수했고요. 이디야도 아마 그 인수한 게 다날 소식 같이 쓰는 거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다 망했습니다. 하나 인수된 데 빼고. 왜 망했어요? 이것도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거 왜 망했을까요? 앱을 다운받고 실행시켜야 돼서. 뭐 그쵸.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뭐 앱을 다운받는 귀찮은.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금이 어려워서. 더 본질적인 실패 이유가 뭘까요?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주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정확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오르신 말씀해 주셨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커피 전문점 주인 오너 입장에서는 고객이 쿠폰을 7, 8칸 정도 채운 상태에서 잃어버리면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잖아요. 저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 다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을 막 분실하는 거잖아요. 막 자기 스스로.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아는 어떤 커피 전문주분이 이 제안을 딱 받았을 때 딱 이 제안을 하는데 등에서 이게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진짜로. 얘네들 큰일 날 애들이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공멸해, 공멸. 막 그랬다는 겁니다. 공멸.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밀어냈거든요. 업계에서. 그럼 이것도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업일까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돈을 내는 사람의 문제. 그렇죠. 되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나한테 돈 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돈 줄 사람의 문제.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돈 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나한테 돈 줄 사람들이 일반 커스터머면은 B2C라고 하죠. 나한테 돈 줄 사람들이 일반 그 사업자들이면 B2B라고 하고 정부는 B2G라고 하죠. 근데 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뭐야? 그러면 나한테 돈 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니까 나한테 돈 줄 사람들,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집합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고객도 맞을 수 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얘기예요. 별로 유식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집합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 영어로 마켓이라고 하죠. 결국 시장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어느 회사나 어느 비즈니스나 시장은 다 다릅니다. 시장은 다 다르죠. 근데 내 시장의 정의는 그런 거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집합이 내 시장인 거잖아요. 결국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의 집합,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스타트업 기업들 투자를 할 때 이게 시장의 문제가 맞나요? 계속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가 맞는지, 시장의 문제를 실제 검증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죠.